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새롭게 출시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모델에 탑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이렇게 앞에서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도 계시고 이제 기착지까지 이렇게 뒤에서 이제 의전을 받는 듯이 그렇게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제가 직접 운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면서 2열 승차감 말씀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이제 좀 이렇게 큰 차에 MPV에 들어간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실제로 경험해보기 전에 들었던 우려들이 있어요. 우려들이 뭐냐면 이 큰 차에 1.6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됐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 퍼포먼스라고 하기 좀 그렇죠. 이 큰 차에 좀 적합할 것인가 라는 게 좀 큰 우려로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하고 LPG 모델로만 운영이 되다가 이제 처음으로 가솔린 모델이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얹어서 나온 모델인데, 일단은 이 오르막길 이게 풀악셀 밟으신 건 아니죠? 예, 적당히 밟으신 거죠. 오르막길에서도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부족함은 없는데 일단 그도 그럴 것이 이 스타리아는 디젤이랑 LPG 모델 두 개로만 운영이 됐었어요. 근데 디젤은 177마력 그리고 LPG가 아마 240마력 정도 하는데 이 차량은 총 합산 출력이 245마력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스타리아 중에는 가장 출력이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큰 차에 1.6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걱정은 일단 기존에 운영되던 스타리아 라인업하고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24년식 연식 변경의 이제 변화 중에 하나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기존에 최근 출시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스마트키, 이렇게 현대 모양의 조약돌 같은 이 키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립감은 굉장히 좋고요. 버튼 눌림성도 그리고 시인성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용적인 스마트키가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됐다는 것하고 이 스마트키가 최근 나오는 현대자동차의 스마트키가 적용됐다.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카고 모델에는 카고 모델에서 LPG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했을 때 이제 카고베드라는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후면 적재면에 이제 레일을 달아서 쭉 뒤로 뺐다가 짐을 싣고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는 그런 옵션입니다. 아무래도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박시한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적재 공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선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카고베드 같은 거는 짐을 싣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보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공기청정기까지 이번 2024년식에 추가가 됐죠. 지금 이 2열에서 보는 썬루프는 굉장히 광활하고 바깥을 보기에, 하늘을 보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스타리아라는 모델 자체가 이 차량 전면을 다 둘러서 유리로, 그래서 바깥쪽을 잘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시인성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 승합차를 타시면 멀미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이렇게 시야를 개방적으로 가져가면서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열선, 통풍, 그리고 릴렉션 시트죠. 릴렉션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서 바로 복귀하는, 조금 홀딩 해야 되네요. 조금 복귀하는 버튼까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또 기사님께서 또 안전하게 운전을 해주고 계시니까 좀 편한 자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좀 불면증이 있어서 잘 못 자요. 잘 못 자는데 제가 유일하게 잘 자는 곳이 차량 아니거든요. 이 미세한 잔진동과 이런 백색 소음들이 좀 잠을 솔솔 오게 하는데, 이 자세로 이렇게 하늘 보면서 가다 보면 진짜 장거리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1.6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세제 혜택이나 이런 범위 안에서 중형에 속합니다. 친환경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4.8이 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13.0입니다. 다른 스타리아 디젤이나 LPG보다는 가장 나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울 수 있죠. 어느 정도의 진동과 충격은 느껴집니다.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차가 라운지라서 굉장히 좀 쾌적한 승차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님께서는 워낙에 베스트 드라이버고 정속 주행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라운지가 아니라 다른 버전이었다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24년식으로 연식 변경되면서 1열 센터 콘솔 뒷면에도 2열에서 꽂을 수 있게끔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3열 탑승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쪽에도 하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3열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운지 모델의 시트 착자감은 굉장히 엉덩이도 잘 잡아주고 등도 사이드 볼스터가 허리를 잘 감싸주면서 이 팔걸이로 지탱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
이 헤드레스트의 모양도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날개형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착자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죽의 느낌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24년식을 맞이해서 연식 변경되면서 새롭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가솔린 모델을 출시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모델에 제가 지금 탑승을 해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올 때는 이제 의전을 받으면서 왔고요. 이 라운지 모델 2열 뒷자리의 승차감은 굉장히 좀 쾌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잔진동과 충격은 전달이 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쾌적한 시야와 푹신한 시트 그리고 개방감, 이 상부 개방감까지 해서 굉장히 좀 쾌적하게 왔습니다. 이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관건은 실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하부에 배터리가 깔리면서 실제로 운전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4년식이 되면서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외관에서는 이제 엠블럼이 이제 2D 형태로 변경이 됐고 이 하이패스가 옵션이었는데 이제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이패스가 옵션이었던 건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좀 원래 기본으로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빌트인 공기청정기도 옵션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 C타입들이 다 추가가 됐습니다. 충전 시스템도 원래 USB만 있다가 C타입들이 추가가 됐고요. 여기 센터 콘솔 후면부 2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C타입 2개, 3열에서도 양쪽에서 하나씩 사용할 수 있게끔 C타입의 충전구가 2개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전면부는 다행히도 이쪽에 USB 잭이 하나 살아있고요. 여기 C타입 하나 있고 이쪽에 무선 충전패도 있습니다. 이제 휠도 변화가 있는데 휠은 라운지에서만 이제 휠이 다크그레이, 틴티드 브러쉬 두 가지로 운영되던 것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일원화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선택지가 좀 줄어든 것 같아서 그렇게 달갑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시승을 직접 운전을 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이브리드라서 뚱 하면서 지금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게 또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이브리드 성애자로서 지금부터 실연비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초반에 이 하이브리드 엔진은 진짜 굉장히 정숙하고 미끄러지듯이 나아가 줍니다. 와, 이거는 이런 맛에 타는 거네. 오, 대박. 근데 사실 이게 좀 굉장히 큰 차의 공차 중량도 꽤 되다 보니까 초중반의 하이브리드 모드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 매끄러운 발진감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큰 차에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생소하기도 하지만 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말 썼잖아요. 바야흐로 전기차 전성시대라는 단어를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야흐로 하이브리드 전성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판매 대수만 보더라도 전체 판매량이 한 30%에 육박하고 또 그 중에서도 이 MPV나 SUV에서의 하이브리드 선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렌토도 한 75%, 산타페도 한 65%, 3%?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스타리아나 카니발에도 하이브리드가 꼭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하고 있었죠. 그 니즈가 드디어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이 차량 크기나 공차 중량 그런 것들 때문에 연비 효율이 목표치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친환경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는 안 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존의 LPG 모델이나 디젤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고 일단 합산 출력 245마력이니까 디젤과 LPG보다도 등하게 좀 좋은 출력을 가지고 있고 LPG하고는 한 5마력 차이 나죠. 1.6 하이브리드, 1.6 터보 엔진이 지금 이 차량에 과연 맞을 것이냐, 엄청 부족할 것 같다 이 큰 차에 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어요. 저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밟아보면 막 울어 제끼고 있죠. 일단 이 평지에서는 그렇게 막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저희가 이 MPV를 타고 뭐 고속 주행을 하려고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적당하다. 막 시원하고 막 경쾌하고 막 짜릿짜릿하고 이런 주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얘가 나가준다라는 생각은 들게끔 하는 충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좀 쐈죠. 좀 쏘고 나니까 연비가 지금 7.4 나옵니다. 7.4. 그럼 이제부터 연비를 좀 신경 쓰면서 나머지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스타리아라는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탁월한 개방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창문의 높이가 저의 허벅지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에 사각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이 스타리아라는 차량은 학원, 등원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릴 때에도
키가 작은 아이들도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용도에 맞는 그런 시야 개방,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칭찬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이 앞부분은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사님들은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좀 올려놓고 이제 저기 밑에까지 다 보일 수 있게끔 포지셔닝을 해서 주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과연 이만한 차량이 13.0만 나와줘도 사실 굉장히 연비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보여지는데, 얘가 과연 제가 몰았을 때도 13.0이 되는가, 그게 좀 관건이죠. 연비 운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스킬이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점점 올라가긴 해요. 아까 뭐 7까지 떨어졌던 게 이제 1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모드가 켜졌을 때 이 굉장히 정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쭉쭉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막힘이 없어요. 이 정도면은 저는 부족함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막힘 없이 좀 꽤나 고속까지 쭉 올라가 줍니다. 저 혼자 타고 있고 뭐 짐이 실려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스타리아라는 차량의 용도로 봤을 때, 스타리아라는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실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1.6 하이브리드 나쁘지 않습니다. 자유로를 달리고 있고요. 굉장히 좀 차도 없고 해서, 정체 구간도 없고 해서 연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가 나와주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짐도 없고 사람도 혼자 탔고 막히지도 않고, 그럼 여기서 연비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스타리아라는 차량에서 지금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설명해주는 이 화면, 이 디스플레이를 제가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반갑네요. 평균 연비 10.1, 전기 모터 사용량 5.9kW. 이게 토크는 사실 디젤이 확실히 높죠. 디젤이 한 44인가 47인가 그렇고, 얘는 이제 한 30대 중반을 가리키고 있는데, 뭐 이렇게 툭툭 밟아도 잠깐 딜레이 있네요. 딱 가속을 했을 때 잠깐 딜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엔진 가속은 안 돼요. 1열에서 안전벨트를 안 매게 되면 이쪽에서 표시가 되는데, 2열, 3열에서 안전벨트를 안 매게 되면 이쪽 스티어링 하단, 우측 하단에 있는 2열이라고 써여있는 이쪽에서 이제 안전벨트 경고등이 띄게 됩니다. 지금 제가 적당한 시트 포지션으로 했을 때 지금 제 시야에서 여기 클러스터가 차지하는 시야를 방해하는 비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의 없고, 클러스터 하우징이 없는 이런 클러스터가 들어가줘서 시인성을 해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 EV 모드 켜졌죠. 자, 여기 EV 모드가 여기 켜져 있는데 지금 느낌 굉장히 좋아요. 자, 저는 지금까지 기착지에서부터 13.7km를 운행을 했고요. 4에서 시작해서 7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서 이제 다시 10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14km를 지나는 시점에 11.2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제가 남은 거리는 한 49km 정도 돼요. 49k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거리면 합쳐서 한 65km 정도를 제가 가게 되는데, 65km 정도면 도심 주행이나 그렇게 큰 장거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일 운행에 좀 비슷한 그런 주행 거리라고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주행하는 그 거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안에서의 연비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커브 구간에서도 이 무거운 차체가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전까지 나왔던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회생제동 그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 패들 시프트로 조절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패들 시프트는 말 그대로 기존과 같이 기어 변속을 위한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80km로 달리고 있는데 EV 모드 계속 켜져 있고요. EV 활용이 꽤 잘 되네. 저중속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끌고 나가야 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EV 모드가 빨리 꺼집니다. 근데 대신에 이 차량의 가속도가 붙었을 때는 EV 모드가 좀 잘 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0km 넘어가면서 EV 모드가 꺼지네요. 일단 이거는 뭐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내가 엔진을 얼마나 돌리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될 것 같습니다. EV 모드를 계속 켜려고 신경 쓰면서 달리다 보니까 연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2.5 나왔습니다. 0.5만 올리면 지금 복합 연비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짐을 그렇게 크게 많이 실지 않는 이상은 복합연비 이상은 나와줄 것 같네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그렇죠. 공인연비보다는 연비가 잘 나옵니다. 가속 페달을 조작을 하다가 100km에서라도 이 가속 페달을 떼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기 모터가 작동을 합니다. 자, 이제 벤도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이브리드 인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벤 모델도 하이브리드로 이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벤 같은 경우는 이제 3인승 벤이 있고 5인승 벤이 있죠. 3인승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3명 이렇게 앉는, 그러면 요거 센터 콘솔 없어지겠네. 3인승 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트럭 타고 하면 여기 없잖아요, 3인승은.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5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센터 콘솔 살아있고 앞에 2명 타고 뒤에 3인승이 되는 건데 3명이 앉는 건데, 그거는 캠핑용으로도 많이 써도 될 것 같아요. 카고 모델을 해서 슬라이딩 카고 베드를 옵션을 선택을 해갖고 그거를 빼서 이제 식탁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밑에 쪽에다가 이제 하나 받쳐주는, 카고 베드의 하중이 얼마나 견딜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를 한번 받쳐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연비가 13.5를 넘어갔습니다. 신경 못 쓰고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13.5를 넘어갔네요. 이미 공인 연비는 넘은 거고, 어디까지 뽑아낼 수 있을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연비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연비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편인데 괜히 욕심이 생기네요. 스타리아를 타고 연비에 도전한다. 재밌는 상황입니다. 엔진이 켜져 있다가 악셀 페달을 놓으면 엔진이 탁 꺼지고 전기 모터가 작동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 엔진 소음이 싹 삭제가 됩니다. 요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 타면서 진짜 한 가지 좀 이거는 좀 해주지 라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룸미러 있잖아요. 룸미러 여기를 디지털 센터 미러를 넣어줬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지금 클러스터에 BVM도 다 들어가거든요. 보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클러스터에 BVM도 넣어주는데, 짐 딱 싣고 했을 때 여기에요, 꽉 찼을 때 DCM 넣어줬어야죠. 산타페랑 펠리세이드에도 들어가는, 아이오닉 5에도 들어가는 건데 DCM을 왜 안 넣어줬을지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주행을 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스티어링 휠의 조작감, 그리고 이 시야, 이런 데서 오는 주행 느낌, 운전자의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야도 넓고 조향도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나쁘지 않아요. 다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런 조작을 했을 때, 한 단계 좀 급가속을 했을 때 좀 딜레이가 한번 입고 나가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큰 차체의 1.6 엔진이다. 좀 부족할 수는 있죠. 부족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이 차 너무 안 나간다, 야 이게 밟고 있는데 이거는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은 아니고, 막 경쾌하고 시원하게 쭉쭉 나가준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고속을 대략 100에서 150 뭐 이 정도까지도 밟는데 크게 좀 막힘없이 나가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6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디젤 엔진이나 LPG 엔진보다 출력이 오히려 좋고, 거기다 연비 효율성도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거, 저는 좀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사려는 분들의 의도가 정확히 녹아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스타리아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류비나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유지비의 측면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디젤은 또 하향세를 겪고 있기 때문에 LPG나 디젤보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좋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제 목적지, 시승을 출발했던 거 기착지에서 이제 목적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2km가 남았고 지금 61.3km를 왔고요. 53분 걸렸고 15.5 리터당 15.5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비 운전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스킬이 높거나 노하우가 있거나 하진 않은데, 이런 제가 요 정도 갭으로 좋은 연비가 나왔다, 좋은 연비를 기록했다라는 건 충분히 연비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뒤에다가 사람이 더 타고 짐을 더 싣고도 충분히 공인 연비보다는 또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못해도 공인 연비는 나온다, 짐을 실어도. 이게 EV 모드를 얼마나 주행 중에 얼마나 잘 작동을 시키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이 차량을 타고 너무 가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연비는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4년식으로 새롭게 만나본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이 MPV나 아니면 스타리아 모델들을 고려를 하신다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이게 나쁘지 않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V 모드 아주 좋아요.